식량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고요. 그 공급망이 흔들리는 바람에 식량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상기후가 식량 가격에 더 타격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식량 가격은 안 내려가요. 내려가도 찔끔찔끔 내려가고 맙니다. 8월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121.4를 기록을 했어요. 121.4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2014년에서 2016년을 평균 내면 이때를 100으로 보거든요. 이때를 100으로 보는데 지금 2023년 8월에는 121.4 계속 120대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지표예요. 보여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물론 2022년 3월 159.7보다는 낮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입니다.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141.4까지 올라갔던 게 그야말로 폭등했죠. 폭등.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노동력이 적어서 식량 위기가 왔거든요. 그 식량 위기가 계속 간다는 뜻이에요. 야, 이것을 보고 있으면 겁납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흑해 곡물협정을 또 파기했습니다. 이게 조금씩은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곡물이 오거든요. 그런데 대량으로 나가게는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곡물 또 러시아가 생산하는 곡물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에다가 캘리포니아에 생산하는 곡물이나 저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하는 곡물 여기는 이상기후 때문에 수확량이 확 줄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식량 위기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식량 위기 상황은 진짜 나쁘다 이렇게 봅니다. 안 떨어져요. 지금 보세요. 2023년 1월에 131.2였습니다. 131.2. 이것이 말입니다. 떨어진다고 하는 게 겨우 말입니다. 8개월 동안 10밖에 안 떨어져 10. 이게 별로 안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2023년 4월에 127. 그리고 2023년 7월에 124.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편안함을 찾아야 되거든요. 2019년에 95.1이에요. 95.1. 2014년에서 2016년 평균치 100을 아래로 갔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나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 식량 위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게 현실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함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식량 가격이 안 내려가요. 곡물 가격도 말입니다. 떨어졌다고 하지만 겨우 0.7% 떨어졌어요. 125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지류 같은 경우는 3.1%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지표를 보면 125.8이고요.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 떨어져서 114.6을 기록하고 있고요. 유제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4%까지 떨어졌어도 111.3이에요. 111.3. 그러나 설탕은요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 1.9%가 올라가서 146.3입니다. 설탕은 아무래도 브라질 이런 데가 이상기후 때문에 폭삭 망했으니까 이게 최악이죠. 식량과 설탕은요 슈거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설탕값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식량 가격은 하늘로 펀지 모르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설탕은요 지금 식량 가격 지수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조금 떨어져서는 다행이지만 이렇게 떨어져서는요 이게 식량 가격의 상승 잡지 못합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보세요.
식량 위기 놀랄 일도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지금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식량 작업률이 우리 79.5%였거든요. 인구는 확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인구는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뭐 1970년대보다는 많아졌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식량 작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요. 2015년에 50.2까지 떨어지더니요. 예. 2021년 44.4, 2022년 32%까지 떨어집니다. 32%까지. 예. 그러니까 국내 소비량은 엄청 많은데 생산량은 조금밖에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량 위기에 우리한테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말입니다. 칼국수 가격을 한번 보세요. 칼국수 가격을 보면 옛날에 쉽게 먹었던 게 칼국수인데 7,000원, 8,000원이 12,000원, 1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칼국수 가격이 그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올라갔는지 여러분도 짐작이 되시죠? 가격에 대한 충격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당분간 예, 이게 외식 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떨어졌다고 해도 이게 떨어진 게 아니죠. 여전히 높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돈이라도 있으니까 예, 우리 돈을 가지고 사올 수나 있지요. 돈이 없는 나라들은 어떡합니까? 저개발국. 굶어 죽습니다. 진짜 굶어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굶어 죽는지 보세요. 야, 이거 보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세계 인구 대비 기아 인구 비율이 2021년 경우에 9.8%입니다. 와, 9.8%면 여러분 세계 인구 10명 중에 1명이 굶는다는 뜻이에요. 예, 인구로도 보면 7억 7천만 명이잖아요. 7억 7천만 명. 예, 이게 2021년 기준이에요. 2022년은요. 아마 세계 기아 인구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식량 가격이 올라갔고요. 예, 또한 수확량이 줄어들었으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는 결국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이야기예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우리 선배들이 워낙 열심히 살아서요. 산업화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에 민주화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좀 시끄럽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산업화를 성공한 그 바람에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와중에 세계는요.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 현실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이게 굶어서 예, 죽는다는 건 여러분 진짜 최악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굶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억울한지 말입니다. 예, 그런 우리는 가난을 겪어봤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굶는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짐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책으로 많이 접해봤는데 저는 원래 소설을 좋아해서 소설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 그 소설 내용에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가난함 저는 봤거든요. 간접 체험이지만 우리는 또다시 그런 체험은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서 말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기회가 저는 왔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이냐.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느 게 합리적인지 어느 게 객관적인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대한민국은 달라질 겁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맹목적으로 세상을 봐서는 우리 경제도 크게 좋아질 리가 없을 거예요. 계속 갈라치기 해서 이게 네 편 내 편 해놓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게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국민이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으로 확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요. 바로 이런 면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달라. 그래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진다. 자유민주주의가 더 탄탄한 반석 위에 올라가고요. 시장경제가 더 꽃을 피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그런 비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